네,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자치구별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구들이 많은데요. 도봉구가 최근에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과 함께 또 주목하실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시설도 잇따라 개관하고요. 역사 문화 관광벨트 조성이 점차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오늘 이동진 도봉구청장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시민들이 도봉구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소개해 달라고 하면 다 아는데 도봉구 아실 거고요. 네. 도봉구의 자랑이나 최근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도봉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과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왜 사람이 좋으냐 하면 최근에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아이가 장애인들하고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지는 복지를 위해서 더 세금을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랄까요. 수용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용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25개국 중에서 단연 1등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런 걸 보면 인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도봉구 사람들한테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도봉구 하면 뭐니 해도 이제 도봉산 아니겠어요? 네. 도봉산은 기네스북에 단위 면적당 등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근데 네. 조금 이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내지는 인프라의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데요. 그래서 도봉구가 예전에 이제 제조업 측면에서 미원, 샘표식품 또는 삼양라면 그런 공장들이 있었죠. 큰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방 이전을 하면서 전부 그 아파트로만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배드타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도시. 네, 그런 잠자는 도시 도봉구가 최근에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의 잠자는 사룡 이렇게 얘기하는데 깨어나는 도봉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민선 5기에 이어서 이제 6기에도 구청장으로 재임에 성공하셨고 민선 6기도 이제 취임 후 벌써 1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이 민선 6기에서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이뤄낸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거를 꼽으시겠어요? 네,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이 노력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창동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중심지, 창동 신경제 중심지 계획이 이 서울시와 함께 이제 확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아레나 공연장입니다. 일반적으로 K-팝 공연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와 동시에 아레나 공연장과 동시에 창동 지역을 음악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상당한 정도의 준비와 시간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 외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 도봉구와 관련된 역사 문화적 어떤 인물을 조명하고 또 그것을 이제 밖으로 표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가장 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중심으로 이제 도봉구의 현안과 또 꿈꾸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것이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게 다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시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은 사실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로 봐서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과 함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창동 신경제 중심지 사업은 그 아레나 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음악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우선 이제 아레나 공연장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K-팝 공연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2만석 규모입니다. 국내 최대의 규모이고 최초의 그 공연장인데요.
이 공연장은 단순히 공연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음악 공연 산업과 관련된 여러 기업이나 시설들이 이 창동에 이제 집적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고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규모의 이제 공연장, 아레나 공연장이 생길 때 약 1,000개 정도의 새로운 기업과 또 42,000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게 이제 다 창동에 자리 잡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인 파급 네. 효과를 볼 때 그런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아레나 공연장의 공연 당시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3분의 1 정도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이제 관광 산업에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이제 공연장이 서울에 보면 세종문화회관, 또 예술의 전당 이런 그 전통적인 클래식 공연장 말고는 이런 말씀하신 K-팝 아레나 이런 공연장은 사실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일부 엔터 업체들이 뭐 코엑스 쪽에 만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외국인들도 명동이나 북촌 인사동에 좀 집중된 것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많은 파급 효과가 있겠는데 네. 이게 워낙 큰 사업이라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대략 언제쯤 그 매듭이 좀 되는 겁니까? 이 행정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갈 건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해서 2017년 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 한 2년 정도의 이제 기간을 거쳐서 아마 오픈하게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거기 창동에 이제 차량 기지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공간인 것이죠. 네. 차량 기지는 이제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노원구 쪽에 예. 위치하고 있고요. 운전면허 시험장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네. 현재 저희가 아레나 공연장이 네. 위치하는 곳은 창동 운동장 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환승 주차장을 네, 네. 비롯한 약 5만 평 정도의 그 서울 시유지 위에 지어지는 곳이죠. 그럼 그 공간은 지금 이제 확보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장님?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 창동 신경제 중심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네. 전 단계로 이제 마중물 사업으로 드림박스를 거기다가 지으신다 네. 그러는데 네. 드림박스는 뭡니까? 네. 네, 이 꿈을 창조하는 이제 공간 이렇게 뭐 해석할 수가 네.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이 화물 운송하는 그 수출용 그 대형 컨테이너 박스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환승 주차장에 2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쌓아서 조립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네. 영국의 쇼디치 박스파크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쇼핑 공간이 됐는데요. 여기가 네. 이제 우리가 시도하고자 하는 박스파크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파크는 이제 그 문화 공연도 할 수가 있고 또 문화적인 공간이자 또 쇼핑의 공간 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 네. 이렇게 그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창동에서 앞으로 벌어질 미래상에 대해서 홍보하는 홍보 전시관도 네. 마련할 그럴 생각입니다. 사실 그 많은 벤처들이나 스타트업이나 꿈을 있는 분들이 사실은 머물 뭐 임대료도 비싸고요. 머물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좀 도봉구에서 제공도 하시고 함께 꿈을 이어가는 그런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뭐 언제 착공을 하세요? 지금 네. 공사 중에 있고요. 예. 이거는 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기 예. 때문에 올 연말까지 완공하고 네. 내년 3월에 운영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또 도봉구가 먼저 나서서 마중물 사업도 하시는 곳도 있고 창동의 신경제 중심지 2017년 12월 착공, 2021년 완공 목표인데요. 이 계획이 잘 진행이 되면 도봉구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무엇보다도 도봉구가 매우 낙후된 이미지, 또 변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아레나 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 산업이 집적이 되고 또 장소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도봉구의 그런 이미지가 상당한 정도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인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업의 그 창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구로의 그 디지털 단지 내지는 상암동의 미디어 시티, 시티와 같이 우리 이 도봉구는 이제 뮤직 시티와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시각각 토크 이동진 도봉구청장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창동 신경제 중심지가 이제 미래의 꿈이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역사, 문화, 이 벨트는 하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그 둘리네 집, 둘리 뮤지엄이 7월에 개관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3년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 초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한 550명, 일평균 550명 정도의 관람객이 꾸준히 오고 있고요. 그 둘리 뮤지엄 하나만을 저희들이 그 개관하는 것이 아니고 둘리 뮤지엄이 위치하고 있는 쌍문동에 이제 쌍문역이 있는데 쌍문역 지하죠. 쌍문역을 이제 둘리 테마역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사업이 지금 올해 추진될 거고요. 그다음에 둘리가 이제 얼음별 나라에서 지구촌에 첫 정착한 기착지가 우이천입니다. 우이천에 옹벽이 있는데 380m 정도의 긴 옹벽에 둘리 벽화를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건 국내 아마 가장 긴 벽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도봉구가 또 만화 도시로서의 그런 위상을 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문화 관련해서 또 뭐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그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이곳에 계셨고 흔적들이 있고요. 네네. 도서관도 최근에 보니까 도봉 기적의 도서관, 서울시는 최초고 전국 12번째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을 했다는데 네네. 기적의 도서관은 어떤 거고요? 어디에 문을 연 겁니까? 네, 기적의 도서관은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민 성금을 모아서 소외 지역에 이 도서관을 지어주는 이런 형태로 출발을 했는데요. 민관 협력 사업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도봉구는 전국에서 12번째 그리고 서울시에서 최초로 기적의 도서관이 이번에 개관이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기적의 도서관은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평가될 만큼 매우 훌륭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눈높이, 어린이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하나의 이 설계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요. 또 아이들이 정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독서를 하고 안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우 특별한 도서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그 도서관 사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건물 디자인도 예쁘고 그러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곳에 있는 것들을 가려진 것들을 잘 들춰내서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도봉구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동안 한국의 간지라고 하는 함석헌 CR의 소리로 유명하죠. 함석헌 선생님 생가가 쌍문동에 위치해 있었다는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고요. 함석헌 기념관이 지난 9월 3일 개관했다면서요. 네. 함석헌 선생님은 이제 출생은 이제 이부 출신이고요. 이곳 쌍문동의 함 선생님 자택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7년 동안 거주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결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많은 우리 근현대사에 많은 족적을 남기셨던 분인데. 집터가 없어지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념관으로 그 집을 기념관으로 만들게 됐는데 우리 도봉구의 정체성, 문화 정체성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주민들에게는 또 자긍심 이런 것들을 심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함석헌 기념관이 지금 지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 9월 3일 날 개관했는데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이 기념관 건립에 소요된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으로 확보됐다면서 그것은 이제 주민들이 이곳에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달리 얘기하면. 네. 원래는 이제 그 국민 성금으로 이렇게 모금을 해서 기념관을 짓는 것이 함석헌 선생님의 그동안의 이 역사에 남긴 긍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그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좀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함석헌 기념관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 기념관을 또 일반 시민들이 게스트룸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댁은 이제 1층과 반지하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이제 전시실로 일반 관람객들이 둘러볼 수 있는 전시실로 하고 또 온실이 있는데요.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화초를 가꾸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유리 온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이 기르시던 화초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유리 온실을 만들었고, 지하층은 세미나룸이랄지 또 그 하룻밤 묵으면서 함석헌 선생님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게스트룸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함석헌 선생님 이 관련된 이야기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고 또 깜짝 놀란 게 최근에 간송에 대한 재조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간송 전형필 선생의 가옥도 이 쌍문 도봉구에 있어서 얼마 전에 이 개관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간송 선생이 이곳에서 거주를 하셨었던 건가요? 거주하신 곳은 아니고요. 간송 선생님 부친께서 조선 말기에 대부호였지 않습니까? 땅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그 관리를 위해서 묵어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옥입니다. 그리고 그 가옥 뒤에는 이제 묘소가, 간송 선생 묘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관리되지 않았고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이런 공간인데요. 우연찮게 제가 산행을 가다가 이제 확인을 하고 간송 선생님의 자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걸 문화재청에 그 문화재 등록 신청을 해서 지금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보수를 완료해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간송의 발자취는 대부호의 아들인데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 문화재를 지킨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올해는 특별히 이제 광복 70주년이어서 전형필 가옥 개관은 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민족혼을 이제 지키신 분인데 그런 분에 대한 어떤 국가적 또는 이제 공공 측면에서의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방치해왔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보수해서 일반에 공개하게 된 거를 그나마 다행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봉구에 가면 가볼 곳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도봉구가 역사 또 문화 이런 체험 벨트들을 쭉 지금 만들어 가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탐방 프로그램들도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역사 인물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시설을 둘러보는 코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도봉구에는 역사적으로 근현대사에 삶을 가치 있게 살았던 여러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가인 김병로 선생님, 초대 대법원장 했던, 그리고 위당 정인보 선생님, 또 고화 송진우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 가였지 않습니까? 창동에 이제 같이 거주하셨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노동자의 벗이라고 일컬어지는 전태일 열사까지 이 근현대사 인물을 살았던 족적을 따라서 이 탐방하는 역사 인물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013년에 개관한 김수영 문학관, 그리고
바로 주변에 있는 정의공주묘, 연산군묘, 네. 그리고 전영필묘, 전영필 가옥까지 네. 이렇게 둘러보는 또 그러한 함석헌 선생님 기념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탐방. 그 이제 해설사들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쭉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문화해설가가 네. 이제 같이 네. 동반해서 설명해주는. 도봉 구민들은 좋으시겠고 도봉 구민이 아니시더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럼요. 참여할 수 있는 네. 거죠. 얼마든지. 예.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창동 경제 중심지로서의 창동 개발 계획을 얘기했고요. 또 현재 문화 벨트로서 얘기를 쭉 했는데 네. 또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이 관심 있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교육의 문제도 사실 서울시의 일부 지역에 좀 쏠려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들이 네. 좀 있는데 도봉구는 올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혁신교육지구의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아이들이 이제 학교와 마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저희들이 이제 마을 교사를 한 140여 명 정도를 파견을 해서 협력 교사로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강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국어 시간에 연극을 배우게 하는데 연극인이 가서 정규 수업 시간에 가서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 예를 들면 음악 시간에 국악을 전공한 선생님이 가서 협력 교사로 파견해서 활동하기 이런 거는 매우 수업을 활발하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을에는 마을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마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도 도봉구는 뿐만은 아니고 다른 지역도 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좀 새롭습니다. 이제 혁신교육지구라는 게 그 자치구의 사정에 좀 맞춰서 이렇게 뭔가를 좀 개발하거나 추진할 그럴 여지들이 좀 있는 모양이죠. 혁신교육지구는 네.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봉구만 하고 있는 네. 독특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화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정말 역사적 인물들이 근현대사 인물들인데 정말 우리의 어떤 민족 정신을 일깨워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 분야를 이렇게 굉장히 문화벨트 이렇게 좀 개발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는 어디 있으신지 좀 모르겠어요. 네. 도봉구로서는 이제 그 서울이나 내지는 이제 발달된 도시, 네. 발전된 도시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가 가지고 있는 네. 고유한 자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의 경로를 마련하는 것인데 저는 그 발전의 경로가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동안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도봉구가 이제 수도권 서울에 이제 북쪽 끝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네. 뭐 군사 시설 이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그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하시려는 움직임도 최근에 보니까 좀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베를린에는 베를린 장벽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는 분단 시절에는 그 흉물이었겠지요. 근데 지금은 관광 코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도봉구의 맨 끝에 북쪽에 보면 대전차 방호시설이 약 280m에 이르는 긴 방호시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그야말로 대결과 갈등의 상징인 이 대전차 방호시설을 평화와 창조의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간 재생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매우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도봉구 얘기하다 보니까 뭐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요. 네. 또 오늘 못한 얘기는 또 다음으로 좀 미루도록 하고 네. 예, 도봉구청장으로서 지금까지 또 민선 6기 1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하시고 싶은 계획들 또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 식물을 보면 생장점이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마찬가지로 변화는 변방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 역시 또 문명 역시 중심에서 주변부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봉구가 그런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도봉구가 네. 도봉구민만의 도봉구가 아니라 우리 서울 시민의 도봉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좋은 것들은 많이 활용도 하시고 이용도 하시고 예. 오늘 시시각각 토크 이동진 도봉구청장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